아유,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10대 도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셨고 이번 11대에는 수원시 선거구에 지역구 출마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좀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비례 선거운동하고 지역구 선거운동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겠죠. 일단 대상이 틀리고요. 네.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각오 자체가 틀려서 근데 정말 지역구가 정말 선거에 꽂힌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뭐 이렇게 인상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아우,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요번에 나온 그 지역에서 22년 동안 약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성실히 약국을 하고 지난 4년 도의원 생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지역에 갔을 때 우리 약사님 우리 약사님 오셨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 가슴 찡했던 건 제가 이렇게 저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많이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한 분 전화가 왔어요. 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명함을 우리 의원님, 우리 약사님 명함을 길거리에 뿌리고 갔다. 근데 나는 그거를 볼 수가 없다. 혹시 선거원들이 멋모르고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유, 어르신 제발 그 명함 좀 줍지 말고 바닥에 놔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 약사님 명함을 얼굴을 사람들이 밟고 가는 걸 나는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다 주웠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이거 어떡하나 나는 알려야 돼서 명함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을 요번에 정말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또 앞으로 이 사랑에 많은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제가 거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비례 선거 때 하고는 못 느껴본 그런 감정입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실 것 같고요. 큰 힘이 되죠. 예. 네. 그러면 혹시 10대 때 이제 비례대표로 활동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 한번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언제쯤이셨어요?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는 제가 뭐 4년 비례로 제가 그 가진 직능을 갖고 또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잘 마련하고 내 약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한 2년쯤 지나서 2년쯤 지나서 또 비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걸 갖고 내 지역에 좀 더 그 31개 시군이 아닌 내 지역에 좀 더 촘촘히 나의 재능을 좀 해서 내 이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럴 때 지역구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움직이셨군요.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사로서 한 30년 이상 활동하셨고 도의원 4년 하셨는데 이게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 같기도 한데 두 그 직업 모두 의미가 있는데 어떤 직업이 조금 더 마음이 가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그 약사 출신 의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약사 출신 의원 현명한 답을 하셨네요. 잘 버무리셨어요. 비빔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네. 아니 이제 제가 4년 동안은 그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사 출신 일단은 내가 잘하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한 거를 제가 찾아서 하는 거로 말하면 제가 또 4년 뒤에는 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약사 출신 의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4년 동안 이제 그 약사라는 장점, 경험을 살려서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서 말씀 나눴던 그 주제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활동, 그리고 이제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활동들은 사실은 의원 되기 전부터 꾸준하게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슬로건을 보니까 네. 역시 이제 약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네네. 경기도를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약손, 네. 일 잘하는 이혜영. 자, 조금 풀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약사 출신 의원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고 예, 예. 또 동네에서 오랫동안 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저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뭐 약국을 접하고 또 제가 비례의원으로서 활동했던 약간의 것을 보도에 의해서 아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의 정체성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에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슬로건을 냈고요. 네. 또 제가 이번에 그 현수막을 달고 뛰다 보니까 그렇죠. 네. 뛰다 보니까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약손에서 앞에부터 뛰다 보면 건자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강한 경기도를 오. 만드는 약손이 야.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약손에서 네. 제가 이제 지역구를 맡고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그죠? 약손, 약사 출신의 약사지만 정말 약손. 약손이라 하면 우리가 뭐 꼭 머리 아픈 것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어루만져서 고쳐주고 네. 삶이 좀 좋아지게 만드는 걸 약손이라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이제는 제가 그 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약손으로 거듭나는 그런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할머님이 이제 네. 배앓이 할 때 이렇게 배를 네네. 이렇게 쓸어주시면 어느 순간 잠이 들면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나왔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기도민들에게 또 수원 지역 구민들에게 그런 또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4년 활동하시면서 지나고 보니 좀 뿌듯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례라든가 입법 활동상으로 제가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는 지역의 그 직능 단체들이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천적인 면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그걸 현장에서 저희가 정말 잘 쓰여보고자 했는데 거기서 막힌 게 정말 안타깝고 네. 면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코로나 자체가 만남을 저지하는 거라 그래서 그 실용성 문제에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현장에서 검증되지 못했다. 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조례도 10대 때 상당히 많이 발휘하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문 영역에 계시는 어떤 그 경험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좀 방심하지 않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그저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앞으로 감염 상태는 계속 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마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갑자기 불어닥쳐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물량 공급이 저조하면서 그다음에 이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의 시스템 문제 같은 것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일반 의약품도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감기약들이 다 품절이 나서 그랬죠. 약국 현장에 없었고 또 왜 더 문제가 됐냐면 없다고 하니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막 5, 6개, 10개씩 가져가서 우리가 제한을 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상품을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선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부나 또 우리 경기도 의회나 저기 전문가 단체들 그룹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 놓는 일을 우리 좀 잠잠했을 때 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 관련된 말씀 좀 많이 나눴고 이번에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선거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요. 계속 숫자를 세어봤어요. 다시. 근데 진짜 기사가 잘못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78대 78. 걱정하시는 도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계속 대립 관계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이 의원님 뵈면 10대 때 너무 소수의 그 자당 의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서 좀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 지난 10대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11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예. 10대를 뭐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10대 때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냐, 니네가 뭘 했겠냐.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10대 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 나름대로 한 일도 있고 또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번에는 공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늘의 뜻이고 도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이렇게 되면 맨날 싸울 것이다라지만 사실은 저희는 매일 협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저는 정말 도민님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위대한 경기 도민이다 이런 말씀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선출직 한 분 한 분이 그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뭐 협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1대 도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도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또 지역 구민들도 좋고 또 경기 도민들도 좋고 뭐 각오한 말씀도 좋고 계획도 좋고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선 1동, 또 세류 1, 2, 3동 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만큼 제가 주신 숙제 성실히 이행하고 또 제가 4년 뒤에 여러분 뵀을 때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성실히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